최근 트로트 가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로트 가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조건으로 유명한 트로트 황태자 박상철 역시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각종 구설수와 이혼 등 수많은 루머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힘들었던 과거를 함께 견뎌내 주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 그리고 새살림을 시작한 외도녀에 대한 물리적 가해가 폭로되면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취를 감춘 그에게 최근 충격적인 근황이 들려와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수 박상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상철은 한때 아줌마들 사이에선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었던 트로트계의 서태지라 불릴 정도로 승승장구하던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눈물로 점철된 세월이 적지 않은 가수라고 합니다. 박상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특전사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무일푼으로 가족들 몰래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 고생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박상철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작곡가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디션을 본 후 당장 음반을 취입해도 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박상철의 가수 되기는 비교적 순탄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음반을 취입하는데 대략 1천만 원의 돈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고향집이 20만 원 정도였으니 그에게 1천만 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나큰 액수였던 것이죠. 그래도 꿈에 그리던 가수만 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던 박상철은 돈을 벌기 위해 공사 현장을 찾았고 어렵사리 일자리를 얻어 주말에도 그리고 몸이 아픈 날도 쉬지 않고 일해 차곡차곡 돈을 모았습니다. 단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월세도 아껴야 했기에 잠은 아파트 계단에서 해결하고 끼니 건너뛰기를 밥 먹듯 하며 악착같이 1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수개월 만에 모으게 되죠. 돈을 모아 사무실로 갔던 그는 일당으로 받은 돈을 헝겊으로 싸서 허리춤에 묶고 다니던 기억이 나요. 꿈에 그리던 1천만 원을 손에 쥐던 날, 그날로 곧장 작곡가 사무실로 뛰어가 작곡가에게 덥석 돈을 안겼죠. 그런데 돈만 주면 금방이라도 음반을 내줄 것처럼 굴던 작곡가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앨범을 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다 못해 대체 왜 음반을 안 내주는 거냐 따져 묻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되려 절 호통치더군요. 지금껏 내가 가르쳐준 수업료만 따져도 얼만데 건방지다면서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예요. 당시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라며 울분을 토했죠. 어렵게 마련한 돈을 고스란히 사기당하고만 박상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추운 겨울 빌딩 계단과 지하도를 오가며 행인들이 던지고 간 동전 몇 개로 끼니만을 간신히 이어가는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잊으려 하면 할수록 노래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는 가수로 성공하는 그날을 위해 다시금 이를 악물었고 힘겹게 미용 기술을 익히며 재기를 시도한 끝에 결국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게 되었죠. 박상철은 하루는 명동 거리를 지나는데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온 여자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던지요. 단시간에 돈을 벌어 가수의 꿈을 이루려면 저것만한 게 없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당시 남자 미용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때였어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성공하겠다 싶어 미용 일을 시작했어요. 라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박상철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고향 삼척에 내려가 직접 미용실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박상철의 별명은 노래하는 미용사였는데요. 노래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었던 그는 미용실에 개인 노래방 기계를 설치했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미용 솜씨와 멋들어진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그는 금세 유명 인사가 되었죠. 이후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그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며 미용사를 그만두고 2000년 본격적으로 1집 앨범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박상철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반짝 스타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박상철은 준비된 스타였습니다. 1992년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해 데뷔 앨범을 내기까지 장장 8년 동안 삼척과 서울을 오가며 연습에만 매달렸던 것이죠. 박상철의 데뷔 타이틀곡이었던 부메랑은 경쾌한 리듬을 가진 트로트였지만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가수의 꿈을 좇아서 왔던 박상철은
데뷔 직후부터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죠. 그러나 이후 무조건과 자어가 노래를 내며 연신 히트곡을 찍어낸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대중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죠. 하지만 인간 승리에 가까웠던 그의 성공담이 이제는 개인사로 인해 얼룩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가 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2007년 무려 13세 연하인 당시 27살 상간녀와 외도를 하게 되며 2010년부터 두 집 살림을 시작하였죠. 2011년 박상철과 상간녀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게 되었고 2014년 전 부인과 이혼하며 상간녀와 사실혼을 유지해 혼외자 딸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의 이런 가정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로 들어 감동 실화인 영화 전국노래자랑은 2013년 한창 두 집 살림과 혼외자 딸을 출산하고 나서 개봉될 정도였죠.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상간녀와의 이혼 전쟁을 치르게 되며 모든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상철의 외도, 물리적 가해를 폭로한 사람은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제 잘못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전 부인과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속였으며 곧 이혼하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 2013년에 박상철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박상철은 당시 상간녀가 결별을 통보하자 미치도록 사랑하니 돌아오라, 너무 그립다 등의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에 박상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묻자 처음에는 사생활이라 밝힐 이유가 없다고 하더니 변명의 여지 없이 도덕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딸을 위해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라고 변명했죠. 이어 상간녀는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욕설, 협박, 물리적 가해 등으로 형사고소까지 벌였는데요. 박상철은 이에 전면 반박하며 상간녀가 본인 스스로 상처를 내놓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응했죠. 그는 이런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이러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빚을 갚아줬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언론 플레이까지 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대중들에게 박상철의 사생활이 보도가 되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현재는 방송 활동도 중단을 했으며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수의 꿈을 키우며 힘들게 성공했던 박상철은 이런 사건만 없었더라면 트로트의 인기와 함께 진성이나 남진, 장윤정과 같은 가수처럼 여러 예능에 출연하여 전성기를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힘들게 성공을 했으나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것이죠. 박상철의 사생활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